안녕하세요. 강리치입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캠 앞에서 영상을 찍는 것 같은데 잘 지내셨죠? 제가 며칠 동안 이제 휴가여서 휴가를 가서 영상을 막 그냥 기분 좋은 제 마음으로 그냥 올려드렸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제가 일을 끝내고 오면서 오늘은 영상을 찍고 여러분하고 이제 소통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 오늘 너무 귀찮아가지고 그냥 입술만 바르고 나갔다가 눈화장 안 했는데 안 해도 나쁘지 않죠? 캠 앞에서 찍을 때가 제일 예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그 룩스패드 사산 이렇게 조명도 있고 끄면은 제가 보면은 끄면은 이렇게 되는데 켜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저를 그래도 조금 화사하게 비춰주는 아이거든요.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렇게 두 개를 샀어요. 근데 하나는 제 사무실에 갖다 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이렇게 빛나는 얼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서 그래도 좋습니다. 네. 제가 휴가 기간에도 느꼈고, 그리고 물론 뭐 한 번 느껴서 뭐 모든 게 뭐 삶이 변한다, 한 번 노력해서 삶이 개선이 된다 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적어도 어 느끼고 자기가 왜 지금까지 이렇게 내가 힘들었을까, 이런 것들을 깨닫고 하는 것으로는 한 번의 느낌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조금 더 빠른 사람들은 그 한 번의 그 느낌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어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는 좀 변화가 빠른 편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또 고집 또한 굉장히 센 편이라고 들었어요. 저는 잘 몰랐거든요. 제가 좀 마음이 여리고 좀 약하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런 얘기를 해줬을 때, 특히 누군가는 저랑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들이에요. 저희 친언니, 거기다가 엄마, 그리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이렇게 고집이 세다는 얘기를 했을 때, 제일 친한 친구가 얘기를 했을 때 내가 고집이 세구나를 인정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몰랐거든요. 저는 그냥 마음 약한, 그냥 그런, 좀 연약한? 감정적으로 좀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연약했던 부분은, 쓸데없는 고집을 좀 많이 부리는 데에서, 오는 그 어떤 그 회오리 바람처럼 막 강하게 부는 걸 제가 더 강하게 불게 만드는 고집이었어요. 그럼 어때요? 더 힘들어지는 거겠죠. 그쵸? 사람이 감정과 감정에 부딪혔을 때 그 감정을 풀고 해결하는 게 가장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예전에 읽었던 책 중에서도 한 명의 사람을 얻는 데는 그러니까 한 명의 사람을 잃는 데는 순간이래요. 말 한마디로 딱 뱉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접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 한 사람을 다시 내 사람을 만들고 친해지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든다고 합니다. 저도 많이 느끼고 있고, 저는 어렸을 때는 제가 옷가게 의류 사업을 두 개를 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제가 아지트라는 생각이, 저희 매장에 아지트라는 생각이 너무 좋았고, 그때는 그냥 성격 좋은, 그래서 아님에도 불구하고, 에이, 그래.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고, 내 주관이 어떻게 보면 뿌리를 깊이 내려서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조금, 기준이 서 있는 사람들은, 옳고 그른 거를 이렇게 좀 판단을 해서 자기 기준에서 조금, 아니다 싶을 경우에는 조금 과감히 인간관계를 정리를 하는, 사람들도 봤고, 지금의 저는 사실 제가 이 방송을 할 때, 제가 느꼈을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풀어내려고 하는 부분으로 제가 인간관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어떻게 보면 고략? 이런 것들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근데 제가 그 원인을 찾아보니까 내가 감정적으로 굉장히
박혀 있고 내 기준이 바로 서지 않았기 때문에 남들한테 손해도 보고 고집을 피운다고 생각을 들게끔 사람들한테 좀 끌려다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저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를 했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지금은 제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더 이상 고통스럽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너무나 많은 노력들을 하면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적어도 지금은 내가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사람을 만나지 않고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기준에서 이게 아니다 싶으면 그래도 과감히 인간관계를 정리를 할 줄 알게 된 게 달라진 부분이에요. 지금 저는 그렇거든요. 제가 가장 중요한 건 내 가까이에 있는 부모님, 형제, 그리고 지금은 제가 결혼을 했기 때문에 남편, 그리고 남편의 집안, 그리고 나와 가장 가까운 친구, 그리고 또 내가 좀 좋아하게 된 지인,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그 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들과의 어떤 소통을 깊이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관계가 많고 적고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기준을 딱 잡고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법이나 방식이 나를 지켜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어떤 영적 그런 영적 그런 뭐 기도를 하거나 이런 활동을 하는 단체에 가서 정기적으로 기도를 드리거나 하지는 않지만 마음속으로 저는 기도를 좀 혼자 하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느님 날 지켜주고 계시다. 구름을 보면 이렇게 생각하고, 또 부처님한테도 부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도 하지만, 대체적으로 신이 계시다면 신이 저를 보호하고 계시는 걸 압니다. 신께서 저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는 신이라는 그냥 하나의 총칭으로 그냥 기도를 하거든요. 두려움 분명 있잖아요. 어떤 인간관계든지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기 전에 두려움이 어마무시하게 찾아오잖아요. 그랬을 때 저는 제가 스스로 그냥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어찌 됐던 간에 나는 그 일을 책임지고 해결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자신에 대해서 그 믿음이 생기고, 저에 대해서 누군가한테 사과를 하거나 누군가한테 나는 이랬는데 뭐 사과를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인간관계에서 그냥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기준을 생각해서 관계를 맺고 관계를 정리하는 건 스스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두려움을 너무 많이 갖고 있었던 인간관계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이렇게 5가지 사랑의 언어의 책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 책은 많이들도 보신 분들도 많지만, 이 책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그 남편과의 관계를 맺는데 서로가 가지고 있는 제1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렇게 쓴 책이에요. 그래서 각자의 사랑의 언어로 사랑하는 방식을 인정을 해주고, 그리고 또 사랑의 언어가 일치를 했을 때 가장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놓은 지는 4월 달에 샀어요. 올해 4월 달에 이렇게 4월 3일 서영 이렇게 해서, 제가 서점에 갔을 때 이 책을 우연히 봤는데,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그런지 눈에 밟혀서 다른 책을 사러 갔다가 이 책까지 딱 사가지고 온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선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사랑의 소통, 당신의 사랑은 소통되게 하라. 이 소통의 언어에는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고, 물론 이 책에만 5가지가 있다고 얘기했지 이게 맞다는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을 좀 이해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의 언어에는 인정하는 말, 함께 하는 시간, 그리고 선물,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가 있다고 정의를 내려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챕터별로 이야기를 많이 써놨는데요. 여러분은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이 남편한테 아니면은 지금 싱글이면 남자친구한테 아니면 뭐 남자친구도 없으신 분들은 가족이나 내가 좋아하는 친구한테 어떤 사랑의 언어가 좋으셨는지. 저는 저는 선물은 아니에요. 참 희한하죠. 사람들이 저를 보면 되게 물질적인 거 좋아하고 이럴 거라고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저는 막 알바를 하면 막 돈 막 거기 알바하는 거에서 1등하고 백화점 내에서 막 매출 1위를 해서 막 직원들이 저를 막 눈초리를 막 따갑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정도로 어떤 돈에 대한 열정이나 아니면 선물 이런 것들을 좋아할 것만 같이 그런 물질적인 부분을 좀 만약 이왕 할 거면 확실하게 하자라는 그런 좀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비춰질 수도 있는데 선물을 제가 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고 봤더니 제가 받는 거를 잘 못 받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번 받아보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그냥 내가 그냥 해주면서 기쁘고 그냥 선물은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고 그냥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렸을 때도 연애를 하면서도 남자가 돈이 많다 없다 이런 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결혼을 할 때까지도 저는 그냥 제가 처음으로 그냥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남편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선물은 딱 X였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인정하는 말 너무 좋잖아요. 아, 서영아 너는 뭐 이길 잘해. 너는 참 말도 잘하고 표현도 되게 잘해. 너는 생각보다 너무 착해. 너는 생각보다 너무 따뜻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건 되게 좋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할 때 요것도 두 번째가 아니었나. 저한테는 함께하는 시간도 되게 좋아요. 함께하는 시간도 되게 좋은데 어렸을 때는 그냥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그냥 무조건 같이 있고 싶잖아요. 근데 어때요? 우리가 20대에 결혼하는 거와 30대, 40대 결혼을 하는 거랑 다 다르잖아요. 왜? 자기의 가치관과 생각이 많이 변화가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함께하는 시간은 20대에는 되게 좋았는데 30대는 사실 좀 반반? 그리고 40대에 오니까 어떤 게 좋으냐면 서로 격려를 해주고 함께하는 시간에 정말 알차게 지내는 게 좋더라고요. 시간이 중요한 것보다는 그게 좋다라는 생각으로 바뀌더라고요. 가치관이. 그래서 저는 이 함께하는 시간을 인정하는 말보다는 조금 순위가 낮아요. 그리고 선물은 5번. 봉사는 글쎄 봉사한다? 그래서 연애할 때는 전혀 이거에 대해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사실. 봉사라고 하는 거를 저는 사랑의 언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요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해지기는 하는데 저는 봉사는 글쎄요. 저는 선물이 오히려 더 난데요. 좋은데요. 봉사는 사실 나중에 제가 그거는 있어요. 그 독거 노인들 그런 분들을 조금 덜 힘들고 덜 외롭고 하시는 부분은 제가 그분들을 위해서 좀 자선사업 이런 거를 할 생각이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과 저희 그리고 시댁 부모님들이 나이가 연세가 있으시고 저희 또한도 그런 나이가 돼 가잖아요. 그랬을 때 조금 더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저는 이 나이 드신 분들 힘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런 봉사를 생각을 해봤는데 지금 사랑에는 글쎄 어떤 봉사? 그냥 애기 같이 키울 때? 그 부분은 요거 다음에 세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 그리고 저는 스킨십은 1번이에요. 1번. 제가 얼마 전에 남편하고 여행을 가다가 제가 이 생각이 나서 너무 이렇게 드러내놓고 물어볼 수가 없어서 좀 뭐랄까 제가 한번 테스트를 해봤어요.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떤 거냐면 제가 생각할 때 남편의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자기는 진짜 이런 것도 잘해. 자기는 그래도 그러니까 식당을 해요. 그래서 갈비를 먹으러 갔는데 정말 남편 갈비가 이렇게 뭐랄까 점점 구워지면 구워질수록 사실 그쪽에 유명한 갈비도 되게 정말 맛있어요. 근데 갈비를 딱 익혔을 때 굉장히 퍽퍽해지는 게 빨랐어요. 근데 저희 신랑 갈비는 이렇게 되게 보들보들해요. 그게 노하우더라고요. 그래서 갈비는 정말 자기가 최고인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해 주는데 굉장히 은근히 기분 좋아하는 게 딱 표시가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랑의 언어는 인정하는 말이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이렇게 사랑의 언어는 스킨십인데 남편이랑 이렇게 하루 종일 서로 떨어져 있잖아요. 아침에 보고 아침에도 잠깐 봐요. 저는 조금 밤에 늦게까지 이렇게 일을 하거나 늦게까지 이제 눈을 뜨고 있으면 오전에는 제가 좀 자유롭게 출근을 하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좀 오전 시간을 조금 제가 좀 쉬는 시간으로 좀 하고 있거든요. 남편이 먼저 출근을 해요. 그러면 남편 얼굴을 좀 못 볼 때도 있고 미안하지만 근데 남편이 또 이해를 해줬어요. 그리고 또 하루 종일 이제 밖에서 있다가 중간에 뭐 점심 때나 아니면 오후에 조금 얼굴을 뭐 볼 일이 있으면 볼 일도 있지만 대부분은 밤에 이제 한 11시쯤 그때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저희는 막 밥을 먹고 이렇게 좀 뭐 각자 이제 뭐 피곤하니까 밥을 먹고 그냥 TV를 본다거나 이런 걸로 이제 할 때가 많은데 그래도 그 잠깐이지만 남편이 손을 한번 잡아준다거나 뭐 같이 이렇게 누웠을 때 이렇게 그래도 이렇게 좀 팔베기를 해준다거나 그러면 저는 그 다음날 살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저한테 게이지가 쫙 올라가는 거를 느꼈어요. 게이지가 쫙 올라가요. 한 번은 남편이 이제 그 잠을 자다가 이제 새벽에 나와서 소파에서 자고 있는데 저도 깨지를 않고 자는데 이렇게 결혼을 해서는 남편이 없는 걸 기가 막히게 느끼는지 중간에 자다가 깨서 남편을 찾는 거예요. 어디 갔나. 그러면은 나와서 남편이 자고 있어요. 그럼 제가 옆에서 이렇게 자요, 같이. 그러면은 제가 느끼는 게 여기 이제 왜 사람이 그 심장과 심장이 이렇게 허그를 하면 사람의 심장과 심장이 맞닿았을 때 되게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게 되게 위로가 되고 저도 그게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그래서 남편한테는 그래도 내가 먼저 자고 있으면 나 와서 깨워서 안아달라고 이렇게 부탁도 했었고 하는데 남편이 알았어 이렇게 하는데 제가 보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저의 사랑의 언어의 그 일의 언어가 스킨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를 그래도 이렇게 보듬어주고 그래도 이렇게 남편이 평상시에는 뭐 손을 잡아준다거나 아니면 뭐 없어요. 왜 성향 자체가 그러지 않은 사람인 거죠. 근데 제가 그걸 인정하는 데까지는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서 너무 많이 제가 혼자 속으로 마음이 상해 있었고 너무 많이 그런 것들이 해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약간 트러블도 좀 많이 자주 발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남편의 그런 성향을 인정하고 나서는 화가 나지 않더라고요. 그냥 남편이 그렇게 내가 손을 잡고 싶으면 제가 가서 자기야 나 안아줘 이렇게 해서 얘기하고 또 제가 손도 되게 잘 잡아요. 어디 갈 때 손도 잡고 그리고 제가 남편 귀도 만져주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운전할 때도 제가 귀를 살짝 만져줘요. 그리고 또 뭐 그냥 제 나름대로 제가 이제 제 사랑의 언어를 남편한테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좋은 점이 제가 남편한테 더 이상 뭔가 굴욕감? 저는 굴욕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여잔데 나를 이렇게 사랑해줘야지. 쟤는 왜 나한테 나를 만나고 나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나를 사랑한다 하면서 왜 나한테 이렇게 내가 원할 때 스킨십을 안 해줘? 왜 안아주지도 않아? 왜 손도 안 잡아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서 내내 제 기분이 좋지 않고 그러는 것들이 있는 거를 발견을 하고 제가
생각을 바꾸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도움이 됐던 게 제가 이제 한 3년 동안 제가 이제 그 천안에 있는 부모교육센터가 있어요. 거기에 그 이동순 소장님이라고 유튜브에 부모교육이라고 치면 엄마 교육인가? 부모 교육이라고 치면 또 생각 안 나. 부모 교육이라고 치면 이동순 소장님이 방송하셨던 거, 그런 것들이 쫙 올라와요. 저는, 그걸 보고 소장님을 뵙고 제가 한 3년 동안을 개인 상담도 받았어요. 그랬을 때, 거기서도 항상 나왔던 얘기들이, 강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주는 사람이 없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됐다고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서는 안 된다였어요. 객관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바꾸게 되는 그런 계기들이, 그런 개인 상담, 부모 교육에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 교육, 그 부모님들 되신 분들이 쫙 와서 이제 강의를 같이 듣거든요. 근데 저도 결혼을 하진 않았지만 제 자신이 변화하고 싶었던 생각이 너무, 아까도 그랬잖아요. 제가 인간관계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제가 너무 괴로워서 살 수가 없어서 제가 방법을 찾았던 것들 중에 한 가지 행동이, 한 가지의 그런 행위가 부모교육센터에 가서 부모교육을 듣고 제가 개인 상담을 받는 거였어요. 왜? 내가 바뀌어야지 되니까. 내가 고집스러워서 너무, 그러니까 제가 고집스러워서 너무 삶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마음의 병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힘들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계기가 돼서 남편을 이해하는 어떤 계기가 왔어요. 너무 부딪힘이 있다 보니까 제가 원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서영아, 저는 저랑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담을 통해서도 그렇고 했을 때 자기와의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 자기 감정 컨트롤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잘 해결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그런 그 팁을 듣고 저는 그때부터 연습을 했는데 처음엔 되지는 않았는데 지금은 제가 제 감정 상태를 살피게 되더라고요. 소영아, 이제 혼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 왜 뭐가 그렇게 기분이 안 좋아? 너 왜 남편한테 뭐가 속상해? 너는 그러면 남편이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 그럼 너는 남편과의 관계를 어떻게 되는 걸 원하는 거야? 넌 대체 네가 편한 게 뭐야? 그럼 남편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저한테 계속 질문 던지고 제가 저한테 자꾸 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생각을 했던 게, 결론은 내가 기분이 좋지 않은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았고, 거기에 남편의 성향을 제가 인정을, 죄송합니다. 남편은 전화가 와가지고, 죄송합니다. 놀랬어. 정말 놀랬어. 여기 제가 남편을 슈퍼맨이라고 저장을 했어요. 슈퍼맨처럼 이렇게 강하게 늘 저를 지켜달라고 슈퍼맨이라고 저장을 했는데 너무 말랐어요. 아무튼 그래서 잠깐만요. 메시지를 보내고, 잠깐만요. 자기야, 나 지금 방송 찍고 있어. 좀 이따 해. 네, 그래서 아무튼 그랬는데 그때 제가 얻은 결론은, 저와의 그런 대화에서 얻은 결론은 그거였어요. 그리고 남편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원래 스킨십을 잘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이 아니었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에서 제가 결론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 사람이 날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부분을 쑥스러워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를 잘 하지 않는 사람이고 어려워하는 사람이구나. 그러고 났더니 제가 막 남편한테 자존감이 확 떨어져 있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오해를 했으니까. 그게 게이지가 확 올라가면서 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그렇지 않아. 우리 남편은 그거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야. 근데 그건 나쁜 건 아니잖아. 내가 이해를 하자. 그러면서 우선 제가 자유로워지니까 너무 편안하는 거예요. 마음에서 혼자 막 전쟁을 막 치르고 있잖아요. 그게 고요해지는 거예요. 정말 평화를 얻은 것처럼 고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서 너무 좀 편안해졌고, 그러면서 남편한테 더 이상 스킨십을 바라거나 하지 않게 됐고, 대신에 제가 스킨십을 했을 때 어떤 그런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이러는 사람이다 보니까 제가 남편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자기야, 혹시라도 내가 자기가 왔을 때 늦게 이제 퇴근을 하는 사람과 조금 더 볼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를 이렇게 준비해야 될 게 있으면 조금 더 늦게 퇴근도 하거든요. 그랬을 때 내가 혹시 자고 있으면 나 깨워서 나 안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딱 그렇게 하면 남편도 또 그렇게 해주고, 또 남편이 또 그렇게 안 하면 자기야 나 안아줘 이렇게도 해주고, 그리고 또 아무튼 남편에 대해서 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제 생각을. 왜냐하면 원하기만 하는 쪽에서 제가 사랑을 주는 쪽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왜? 이해를 해주고 그 사람의 성향을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요번 휴가에 저랑 성향이 맞지 않는 그런 유튜브 채널을 봤어요. 그게 이제 철구형이라는 유튜브 채널인데, 그분이 아프리카 TV에서 아프리카 대통령이라고 불릴 정도로 파워력이 대단하신 분인데 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저랑 정서나 아니면 어떤 제가 좋아하는 풍이 아니었기 때문에 보지 않았는데 남편이 틀어놓는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안 봤을 거예요. 근데 제가 마음을 바꿔 먹은 거죠. 남편을 이해하고 남편을 인정하자. 저 사람이 좋아하는 거를 한번 나도 들여다보자 했더니 처음에는 침도 뱉고 바닥이, 그리고 이 주변이 이 집 자체가 완전 거기가 너무 지저분한데 막 밥 먹다 숫자 떨어지는 거 다시 갖다가 주워서 먹고, 거기다가 막 거침없이 얘기하고 부부싸움 하고 막 이러는, 처음엔 좀 거부 반응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채널에 물이 드는 거예요. 그냥 알 수 없는 쾌감? 우리 일반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를 딱 이렇게 속상하거나 뭔가 좀 힘들 때도 내색하지 않고 그냥 자존심 챙기느냐고 바쁘잖아요. 근데 너무 솔직하게 사람의 인간의 모습? 그냥 원초적인 모습? 그래,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지.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는데 내가 굳이 안 하는 건 내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야. 뭐 이렇게도 사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순수한 모습, 아니, 순수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그런 원초적인 모습까지 다 내보내는데, 제가 느낀 점 딱 한 가지였어요. 그냥 솔직하다. 저 사람이 저런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친해지거나 이렇게 하지는 않을 텐데 그 사람을 봤을 때 대리만족이 되는 게 분명히 있더라고요. 남편이 왜 그 채널 좋아할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냥 제가 휴가를 가서 편하게 모든 걸 놓고 그냥 즐겼거든요. 그랬을 때 평상시에 고민거리가 많지 않았을까? 그래서 아무 생각하지 않는 저런 철구형이라는 그 BJ의 방송이 대리만족이 되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그 철구형 방송을 보고 대리만족을 분명히 느꼈거든요. 제가 막 찾고 있는 거예요, 막. 철구 보면서 막. 그리고 또 거기 부인도 지혜인데, 성형수술한 걸 과감하게 오픈도 하고, 전 모르겠어요. 좋은 부분도 있고 나쁜 부분도 있겠지만 전 솔직하게 방송하는 그런 모습에서 그래도 저 사람들은 자기 모습을 편하게 다 노출을 하면서 사니까 그래도 적어도 행복감은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런 것들을 지금까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오래 걸렸는데, 오래 걸리면서도 분명하게 서로가 사랑의 언어를 인정을 하면 결혼 생활이 조금 더 편안하지 않을까 하는 거였어요. 저희 신랑이랑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한 얘기를 항상 생각이 힘들 때, 나는 그냥 편한 게 좋다. 편하면 싸울 일이 없지 않냐, 서로가 편하면. 이러는데 저는 항상 그랬거든요. 내가 편하지 않은데 어떻게 싸우면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가 남편에 대해서 딱 생각을 딱 바꿔버리고 남편의 그 모습을 인정하는 순간, 그 전쟁과도 같은 제 생각에서 혼자 전쟁을 치르는 거잖아요. 그게 정말 평온해진 걸 보고서, 야, 정말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바뀌고 우선 상대를 바꾸고자 엄청 노력을 한 거잖아요. 너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줘? 당신 왜 나한테 이거 안 해줘?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해? 라고 했던 강력한 말에서, 내가 당신한테 너무 원했어. 내가 당신한테 이렇게 했을 때 당신은 해주지 않아도 되는 거야.
왜? 당신은 당신의 생각이 있기 때문이야. 내가 너무 당신한테 너무 힘들게 강요를 했어. 미안해. 이렇게 바뀌어버리더라고요. 제가 혼자 결론 내리고 제가 혼자 생각하고 남편한테는 그 부분을 얘기를 하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대신에 남편하고 조금 더 남편의 생각을 들여다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제가 생각을 바꾸면서 저희의 그런 어떤 그 맨날 좀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좀 다투기도 하고 좀 감정이 좀 연애 때부터 그랬거든요. 서로 생각을 맞추거나 들여다보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싶어요. 근데 결혼이라는 걸 하고 나니까 참 결혼이 이런 게 좋네요. 사람하고 맞춰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들을 기본으로 깔고 가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거든요. 노력하고 그 사람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단편적인 이 행동만을 가지고 판단을 해서 결론을 내리거나 관계를 정리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성향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가치관, 그리고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리고 또 저하고의 어떻게 관계를 맺었는지를 다 전체적으로 생각을 한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내 생각을 남에게 강요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저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결혼하신, 또 일찍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지금 저처럼 늦깎이 결혼하신 분들도 그렇고 연애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와 똑같이 강요를 서로에게 하기 때문에 당연한 건 없는 거예요. 상대가 저한테 당연하게 편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날 좋아하기 때문에 나는 이 사람한테 당연하게 나한테 선물해줘, 나한테 얼마 생활비 얼마 줘, 이런 거 당연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제 생각은 그래요. 네. 근데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서 고마움도 모르고 전쟁과 같은 연애를 하고 전쟁과 같은 결혼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생각하고, 서로가 대화가 단절이 돼서 서로 대화하면 싸우니까 그런 것들을 해결 못 하시고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봤고 너무 많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처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보단 그래, 상대가 이렇게 해주지 않는 건 나를 사랑해서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오히려 바꿔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면 관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결혼 생활이 조금 더 원만하게 진행이 되지 않을까요? 남편이 자꾸 다가와서 말도 하고, 남편 자기 생각을 자꾸 얘기해요. 또 기분도 많이 좋아하고, 또 속상한 일이 있으면 또 얘기도 하고, 물론 그 전에도 물론 그랬지만 제가 남편한테 속상한 부분이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게 깨끗하게 클리어하지 않고 그래?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제 속상한 마음을 간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좀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책을 통해서, 아니면 영상 유튜브나 아니면 무슨 네이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는, 그리고 또 사실 주변에 죄송합니다. 주변에서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좀 감정적으로 경험을 해서 어떤 그런 객관적인 공부를 얘기를 해주실 수 있는 어떤 그런 상담가라든지 책에서라든지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얻으시면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자의 그런 고정관념이 너무 세거든요. 저희 나이 때는 특히 위험합니다. 생각을 바꾸시고, 그리고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다시 영상 더 찍어 드릴 건데요. 여기에서 제가 오늘 제 말씀을 드렸던 거는, 저는 그래요. 이렇게 책을 통해서 책의 내용을 그냥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좋지만,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얻었던 느낌을 제 경험을 통해서 빗대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5가지 사랑의 언어 책 정말 좋고요. 결혼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연애를 하고 계시는 분들, 미리 관계를 관계를 좋게 하시려면, 더 편안한 관계 하시려면 조금 이 책 읽어보시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바뀌면, 남을 바꾸기보단 내가 바뀌면 정말 편해지는 것 같아요. 대신 너무 힘들죠. 바꾸기가 정말
힘들어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하지만 꼭 바꿔나가시길 바라겠어요. 저희 채널도 내가 바뀌는 삶이 기적의 별처럼 쏟아진다는 그런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 생활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 만나 결혼했더라도 함께 살아가는 데는 또 다른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무작정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바로 함께 살아가는 기술이 필요한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살아가는 기술, 제가 영상 통해서 같이 알아보는 걸로, 알아보도록 하죠. 네. 오늘 영상,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저희 강리치 채널, 지금 몇 분들 이렇게 딱 들어오셔가지고 계속 봐주시고 아이고 말이 또 꼬여. 봐주시고 계시는 분들 계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지금도 그렇지만 좀 저는 솔직한 방송으로 여러분을 늘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밤 되시고요. 불금이네요. 불금이니까 우리 여러분 즐겁게 보내시고 또 저의 그 영상 또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좋은 밤 되세요. 안녕히 계세요. 이만 물러갈게요.